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겪는 다리 쥐가 단순한 피로병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를 3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생명과 직결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다리 쥐와 혈전증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밤점을 설치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청 지역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60살 박정희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례부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고 동네에서 소문난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한 쥐가 할머니의 오른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종아리를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며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쥐가 풀린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아리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더 심각한 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눈에 띄게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이신 김승영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다리 색깔이 왜 이렇게 퍼렇게 변했어요? 당장 병원 가셔야겠어요. 며느리는 완강하게 버티는 할머니를 억지로라도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할머니의 다리를 만져보니 뜨거운 열감과 함께 극심한 압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깊은 정맥혈전증, DVT를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 깊은 정맥혈관 안에 커다란 피떡, 즉 혈전이 가득 차서 혈액순환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다니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보세요. 당시 할머니는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피의 순환을 따라 폐로 올라갔다면 그 자리에서 폐색전증으로 즉사할 수도 있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의 빠른 대처와 저희 의료진의 조기 발견 덕분에 즉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할머니의 다리 붓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종태 교수님, 그때 며느리가 저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밤중에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누가 다리를 비트는 것 같은 고통에 숨도 못 쉬겠더군요. 그때 저 역시 이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한참을 고생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왜 우리 몸이 이런 비명을 지르는지 그 원인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근육의 피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근육은 수만 개의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섬유들이 제때 이완되지 못하고 꼬여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엉겨 붙어버린 것과 같죠. 특히 낮 시간 동안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익숙하지 않은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뇌는 다리 근육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몸이 이완되어야 할 시점에 이 신호체계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경근 제어의 결함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다리 근육이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하다가 폭발해버린 상황인 거죠. 여러분도 등산을 다녀오거나 손주들을 돌보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 밤에 유독 쥐가 많이 나지 않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나트륨, 칼륨 같은 미네랄이 전선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의 60% 이상이 물이지만 노년층은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전해질 농도가 요동을 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수축만 하고 펴지질 못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죠.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자는 동안 수분 섭취가 끊기고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면서 전해질 농도가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면 다리 끝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피가 안 간다는 건 근육에 산소가 배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산소가 없는 근육은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질식한 근육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쥐입니다. 만약 쥐가 날 때 다리가 유독 차갑거나 보라색으로 변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혈관이 거의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더 무서운 원인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약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혹은 고지혈증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이 약들은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과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를 씻어내버립니다.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먹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근육의 영양소를 앗아가는 거죠. 혹시 새로 약을 처방받은 뒤로 쥐가 나기 시작했다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리 건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데 웬 허리냐고 하시겠지만 우리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명령은 허리 척추에서 내려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이 눌리게 되고 이 눌린 신경이 다리 근육에 엉뚱한 수축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낮보다 밤에 누워있을 때 신경이 더 압박되어 쥐가 잘 나는 겁니다. 만약 쥐가 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일 확률이 100%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부전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다리에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쪽에 판막이 고장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여 있으면 근육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다리가 무겁고 저리면서 쥐가 자주 난다면 이것은 정맥순환의 비명입니다. 실제로 62살 김영호 씨는 겉으로는 다리가 깨끗했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정맥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쥐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혈관 수술 후에는 거짓말처럼 쥐가 사라졌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는 기적의 응급처치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가르쳐드린 방법이니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는 윗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 쥐가 나서 몸이 뒤틀릴 때 손가락을 집게처럼 만들어 윗입술 한가운데를 있는 힘껏 쥐어짜세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아파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세게 꼬집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고속도로가 하나뿐입니다. 윗입술에 강렬한 통증이 뇌에 도착하면 뇌는 어라? 이게 더 급한 신호네 하면서 다리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잠시 차단합니다. 그 짧은 찰나에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거죠. 이건 마치 컴퓨터가 멈췄을 때 강제 종료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발끝 당기기인데 그냥 당기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반드시 바닥에 밀착시키고 발가락만 몸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이때 뒤꿈치는 멀리 밀어낸다는 기분으로 하세요. 쥐가 났을 때 근육은 짧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 방향으로 강제로 늘려주는 겁니다. 아프다고 발을 오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고통을 참고 30초 이상 유지해야 근육이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양손으로 당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승산열 지압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이곳은 한의학에서 경련을 멈추는 급소로 통합니다. 누를 때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체중을 실어 누르세요. 네 번째는 벽밀기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상태라면 벽 앞에 서서 아픈 다리를 뒤로 쭉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벽을 강하게 미세요. 종아리 근육이 팽팽하게 펴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남아있는 잔류 통증을 없애는 법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근육 속에 쌓였던 첫 산이 씻겨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다리 X자 꼬기입니다. 이 방법은 앉아있을 때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꼬는데 무릎 아래 종아리끼리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드세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다리로 아래쪽 다리 종아리를 꾹 누르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혈액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다가 풀릴 때 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듯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근육의 경련이 사그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효과를 본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지개 켜기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지개를 켜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 속의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기지개를 켤 때 발끝을 멀리 뻗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최대치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쥐를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기지개를 켜실 때는 발등을 몸쪽으로 당긴 채로 팔만 위로 뻗으세요. 발끝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멀리 민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상쾌한 아침을 결정짓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쥐가 아예 나지 않게 만드는 철통 예방법과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수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덮고 주무시는 이불의 무게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무거운 소음 이불은 잠자는 내내 여러분의 발등을 아래로 꾹 누릅니다. 발등이 눌리면 발목이 꺾이고
종아리 근육은 밤새도록 수축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것이 새벽주의 1등 공신입니다.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고 발치에 베개를 하나 두어 발목이 자연스럽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하세요. 또한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므로 수면 양말을 신어 다리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자기 전 3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양발을 번갈아가며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가위바위보 운동을 하세요. 이 동작은 잠든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신경 오작동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74살 이영희 할머니는 이 3분 스트레칭을 시작한 뒤로 3년간 괴롭히던 다리 쥐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의 혁명입니다. 우리 몸의 천연 근육 이완제인 마그네슘과 칼륨을 채워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제왕은 아몬드와 시금치입니다. 매일 아몬드 7알씩만 챙겨 드셔보세요. 영양제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고 안전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는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한 개를 다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반 개씩 나누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사 때마다 파란 잎채소를 한 줌씩 곁들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미량 원소의 보충입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약 500ml 정도의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혈액 농도가 가장 짙어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비법은 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아주 소량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맹물보다 전해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서 밤새 근육이 안정됩니다. 단,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기 없이 물만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족욕의 생활화입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계실 때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생강을 편 썰어 몇 조각 넣거나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다리 끝에 고여있던 탁한 피가 심장으로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족욕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바르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발가락 감각이 살아나야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정확해져서 쥐가 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과 술의 위험한 동행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이나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보조식품을 드시면서 저녁에 반주로 술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데 이때 특정 보조식품 성분과 만나면 간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근육세포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근육에 영향을 주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쥐를 유발하는 꼴이죠. 만약 오늘 술을 드셨다면 그날은 영양제 복용을 건너뛰고 물을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마시는 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과 술의 위험한 동행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이나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보조식품을 드시면서 저녁에 반주로 술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데 이때 특정 보조식품 성분과 만나면 간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근육세포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근육에 영향을 주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쥐를 유발하는 꼴이죠. 만약 오늘 술을 드셨다면 그날은 영양제 복용을 건너뛰고 물을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마시는 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쥐가 났을 때 무작정 세게 주무르지 마십시오. 근육 섬유가 찢어져서 다음날 더 큰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 들면 당연히 쥐가 나는 거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쥐는 질병의 신호이지 노화의 훈장이 아닙니다. 셋째, 쥐가 자주 난다고 해서 임의로 근육 이완제를 장기 복용하지 마십시오.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리가 붓고 쥐가 나는데 파스만 붙이고 견디지 마십시오. 혈전증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리를 꽉 조이는 압박 스타킹을 전문가 상담 없이 신지 마십시오. 동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붓고 쥐가 나면 혈전증의 경고이니 즉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나면 윗입술 중앙을 세게 꼬집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서 즉시 통증을 멈추십시오. 셋째, 평소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과 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전해질 균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가 내일 새벽의 단잠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전문가 이종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